두 번째 주도 섹터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두 번째 주도 섹터는 양자 컴퓨터입니다. 사실 이게 GTC 2025에 처음으로 신설됐다는 소식 때문에 기대감이 몰리고 있고 움직이지 않을까, 젠스당이 무슨 발언을 할까? 이런 것들 막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오늘 주도 섹터로 또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? 일단은 지난주부터 이게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고, 하지만은 1월 달에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. 젠스당의 발언, 그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 상용화에 대한 기간을 얘기하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 기업들, 아이온큐나 이런 기업들이 30~40% 빠지는 부분 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 접근 방식은 아직까지는 테마는 맞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이 테마라는 부분은 말 자체가 그거예요. 아직 실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. 테마 자체가. 지금 양자 컴퓨팅 관련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선두 기업으로 나가고 있는데,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어떤 그 기술력으로 실제로 잡히는 기업들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. 여기에 더 하나 나가면은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오히려 더 그런 좀 테마적인 어떤 부분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부분으로 대처하는 거는 좀 제한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하지만 이 결국은 엔비디아나 젠스랑이 이 투자를 한다는 부분, 이 오히려 그런 대의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우리도 그랬잖아요. AI 쪽 같은 경우가 2010년 후반에는 과연 될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. 근데 지금 현재는 AI가 산업으로 들어오면서 실적으로 잡히는 구도로 많이 좀 가고 있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은 테마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시간의 문제겠지만은 상용화에 대한 부분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정말 연산에 대한 부분은 몇백 배 지금 좀 빨리 한다라는 부분은 획기적인 기술이거든요. 다만 이제 양자 컴퓨터가 그 하나의 지금 연산 쪽에서의 푸는 부분만 집중이 돼 있는 다른 연산에 대한 섹터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나아가진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양자 컴퓨터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다가 AI 쪽에 시작했던 그런 부분과 좀 맞춰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. 하지만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. 이 변동성을 대처를 할 거냐, 할 수 있냐, 할 거라는 부분은 추가적인 매수로 해서 트레이딩 관점을 더 접근한다.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부분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투자가 좀 더 어려워지는 게 사실상 언젠가는 상용화가 될 건데 그게 지금 우리 기업들을 봤을 때는 실적적으로 전혀 잡히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. 그 부분에서 항상 물음표를 가지고 가는 테마인 것 같아요. 같은 맥락에서 초전도체 관련한 섹터도 좀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우리가 전략 잡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, 일단은 GTC 2025 앞두고서의 기대감들은 확실히 반영이 된 것 같은데,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보는 전략들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은 일회성 테마에 관한 우려감들은 있는 것 같고요. 지금 말씀해주신 바 같으면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터 기술 도입이 기대되는 산업군적으로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? 양자 컴퓨터가 또 불러올 수 있는 시장의 호재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도 잡히는 게 지금 있을까요? 1차적으로는 거의 모든 산업에 잡힐 가능성이 크죠. 말씀드렸다시피 AI 쪽에 초기 나왔을 때의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. AI가 지금 모든 산업에 다 어떤 연관이 되잖아요.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. 근데 우선 대표적으로 봤을 때도 이 금융 쪽, 금융산업 쪽에서는 이 어떤 계산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 금융산업 쪽에서의 이 초고속 계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금융산업이 발전을 또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많이 이제 금융 쪽에서 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 쪽과 또 관련된 그런 기술력이 정립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아직까지는 이제 AI 쪽이 금융 쪽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상용화나 이런 부분 좀 제한적이지만 그 다음에 대한 지금 현재 그런 과정을 본다고 한다면 이쪽 금융 쪽에서의
이 양자 쪽에서의 관련된 산업은 일차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근데 두 번째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제약 바이오. 아, 그래요? 네, 이쪽에서의 왜냐하면은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정말 뭐 세포, 뭐 정말 머리가 어지럽잖아요. 네. 신약 개발이나. 너무 어지러워.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금융이나 이쪽보다도 하나하나에 대한 숫자가 민감한 게 바로 이제 제약 산업에 대한 그런 연산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을 좀 빨리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뭐 개인적인 뭐 유전자 치료나 이런 부분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뭐 임상 실험도 그렇지만 거기에 맞는 뭐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수집하고 하는 게 지금 일차적이잖아요.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 바이오 산업이 이 양자 쪽과 관련돼서는 기술이 접목이 됐을 때의 산업에 대한 그 효과는 더욱더 오히려 금융보다는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, 그 다음에 여러 가지,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다 적용이 된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어요.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물류 운송이나 특히 또 이제 뭐 태양광이나 에너지, 그러니까 변동성이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산업 자체는 이 양자 쪽이 연결이 됐을 때는 그 효과가 무궁무진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사실 요즘에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은 산업은 거의 없죠.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상용화된다면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에 따른 이점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고 해석해 보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GTC 2025를 앞두고 저희가 조금 더 시선을 넓혀 보겠습니다.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강세를 나타냅니다. 이 중에서 혹시나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기업이 있다라고 생각한 기업도 있으실까요? 일단은 삼성전자 가야 돼, 오늘처럼. 예, 오늘처럼 삼성전자가 계속 그 전방에서 좀 받쳐줘야, 글쎄요.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이 CEO 말에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지금 거의 참 안타까운 부분이 이 주가적인 측면으로만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,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어떤 일반적인 가전 또 이제 뭐 디램 뭐 이쪽 레거시 쪽에서의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HBM과 관련된 엔비디아에 대한 관계성에 주가가 가장 크게 요동이 쳤었고 안 갔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잖아요. SK하이닉스 후발주자라는 좀 얘기가 이 주가를 항상 이제 짓눌렀던 상황이었는데, 이 본연에 좀 연결이 됐을 때 엔비디아 연결이 됐을 때 다시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탑 기업으로 나간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장비 기업들 뭐 말할 건 없겠죠. 뭐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. 근데 이제 그 전에 아마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검증이 됐던 기업들이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.